이번에는 또 하반기 시장 트렌드 저희가 좀 살펴보고 관심 업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방송 시간이 겨우 한 1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마 종목 얘기하실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일 공개 방송한다고 들었거든요. 내일 8시 오전 8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하면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트렌드 분석하고 또 실증적인 부분들은 내일 또 공개 방송에서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하셨죠? 예. 네, 저도 가서 들으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들지만 또 호작 박사님 또 저 이렇게 하면서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시면 또 뭐 이 힘든 시장 또 같이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일 우리 조일교 소장님 또 공개 방송 하루 종일 합니다. 하니까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사실 공개 방송을 했는데 오늘 그 장중 공개 방송한 내용의 좀 핵심 사항들 성장 가치주 백선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우리 또 여러분들 뭐 자주 사용하시는 그 노란통 메신저에다 좀 올려놓고 왔어요. 아마 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거기 지금 친구로 등록돼 있는 분들 많을 건데 지금 친구 등록돼 있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내용 꼭 한번 살펴보시고 주무시면 아마 전략 세우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장 트렌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자료가 있나요? 제가 한번 좀 보면 저는 사실 제 예상이 좀 틀리기를 바라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고하저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반기의 고점 2250을 못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 테마주로 장세가 좀 이동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수가 작은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대형주의 상승폭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테마주도 보면 상위 10에서 20%의 종목만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업종 그룹핑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나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이오 업종 갈 때 다 같이 안 간다. 앞으로 업종 갈 때 다 같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1등주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익률 장세인데 이제부터는 소위 얘기하는 프로들의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근데 단 하나 제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 시장을 땡길 수 있는 종목군을 보는 게 반도체를 하나를 딱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홀짝 박사님 넘길 건데 IT 쪽을 또 잘 하시니까 보통 반도체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치킨 게임의 승자가 많이 이겨요. 네. 근데 1차, 2차, 3차까지는 다 운 좋게도 우리나라가 이겼고 지금 4차가 진행되잖아요. 그 4차의 반도체 쪽은 사실은 분명히 중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고 반도체 굴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분명히 데미지를 입어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또 굉장히 데미지를 입어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이득 보는 건 삼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차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살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확 떠버렸잖아요. 근데 4차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가 잡힐 것인가? 제가 볼 때는 AI가 잡힐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해서 여러분들 구글 서버 데이터 센터에 딱 가면 그러니까 구글의 인공지능 서버 데이터 센터에 D램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D램이요. 그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D램이요.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낸드 프레시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낸드 프레시가 2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차 치킨 게임은 스마트폰이 일으켰다면 4차 치킨 게임, 이제 중국은 좀 밀리겠죠. 그다음에 마이크론과 이제 한국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아마 그걸 이끌 것이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죽일 수 있겠느냐? 지금처럼 못 죽이죠. 왜? 자동차는 완제품이지만 반도체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4차 산업의 기반에 다 들어가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살려줘도 돼요. 자기는 네. AP를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인공지능 먹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쪽은 앞으로 지수를 올릴 수 있을 가장 메인 이슈로 갈 수 있는 대형주다.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는 좀 올해는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는 제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요 부분을 보고 네, 제 입장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 조일교 소장님의 자료긴 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저는 좀 입장이 네. 완전 반대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고요. 앞서 올해 상반기 고점이 2250선인데 못 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저 역시 지수는 작은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신 저는 4, 4분기에 당연히 뭐 상반기 고점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3, 400까지. 8, 9월까지 박스권 나오더라도 일단은 4, 4분기는 2300, 400 들어갈 거다. 그래서 상고 가저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상반기에 오히려 좀 박스권 나오다가 4, 4분기는 오히려 덜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결국 이제 시장이 좀 박스권 나올 때는 뭐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겠지만 결국 뭐 시장 자체가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같이 좋아지는 분위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대형주든 테마주든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요 상위 1, 20% 종목 장세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시장이 좀 안정되면 뭐 낙폭 가대주 다 같이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주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IT를 일단 주도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 즉 반도체는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반도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지수라고 하는 거는 각각 기업별 시가총액별로 이게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빠지는데 지수는 올라갈 수 없죠.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 전체 큰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거 우리가 20년 한국 증시 역사를 보면 한국 증시 주도 업종은 과거 이제 IMF 외환 위기에 강세를 보였을 때는 흔히 트라이카주, 뭐 은행, 증권, 건설 이런 주들이 올랐었고요.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 설비 투자 때문에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철강이나 기계, 조선 같은 중국 설비 관련된 수혜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올랐던 부분은 엔저 때문에 특히 엔고 때문이죠. 엔고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주로 일본하고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이 이때 돈 많이 벌어서 올랐던 거고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2017년도 시장이 이렇게 반짝하고 올라왔던 부분은 방금 얘기하셨던 바로 반도체 초호황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가다가 이제 미중 무역 마찰 터져서 같이 내려앉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업황은 지금 구조적으로 좀 호황을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중 마찰만 완화되면 다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튀어가면서 아마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떤 쪽을 봐야 되냐라는 부분은 저는 1월 주도주에서 다시 힌트를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월 달에 증시가 내려앉았던 이유가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내려앉았잖아요. 근데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어쨌든 좀 완화되는 분위기, 대화라도 하는 분위기 이러니까 누가 먼저 튀어나가나요? 미중 무역 마찰의 피해를 본 업종이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사실 IT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IT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이런 기업들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연초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도 미국과 중국이 대화에 나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무거운 대형주들이 30%, 40%씩 튀어 올라갔었고요. 또는 뭐 호텔신라라든가 뭐 코스맥스, 콜마, B&H 이런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뭐 건강기능식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6월 달에 다시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결국 안정을 찾는 이유가 미중 무역 마찰이 좀 완화될 기대감 이것 때문에 안정을 찾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돌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주도주를 이렇게 보면 뭐 5G 관련된 기업들 KMW나 오이솔루션 또는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파워로직스라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CPI 필름 대체제 얘기 나오면서 강화유리 관련된 기업들 얘네를 보면 그냥 뭐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은 사실 테마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KMW가 지금 내년 예상 수익이 1,000억 정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한 1,000억 정도 벌면 하다못해 한 8배 정도 했을 때 8,000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장중 고점이 8,000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2,000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4배 올라온 이유가 결과적으로 막연한 5G 테마가 아니라 5G 설비 투자로 결국 뭐 작년에 적자였던 기업이 올해 한 700 벌고 내년에 1,000억 번다니까. 그럼 내년 버는 거 대비 8배만 해도 8,000억이니까 8,00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떤 뭐 테마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급락했던 대부분의 기업들도 6월 달에 미중 간에 좀 대화 났을 것 같은 분위기 들면 좀 올라오면서 시장도 좀 끌어올릴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면 뭔가 이익이 느는 기업들은 지가 알아서
차별적으로 조정 안 받고 다 가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 안에서 뭐 없을까? 방금 얘기하셨던 뭐 AI 관련된 기업이 됐든 또는 뭐 결국 반도체 호황이 좋다는 얘기는 반도체 관련된 소재나 이런 기업들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 지금 관세 전쟁에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는 하웨이가 두들겨 맞으면 좀 웃을 만한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쪽에서 뭔가 종목을 잘 찾는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좀 성사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홀짝 박사님의 자료를 좀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전자료를 한번 좀 올려드릴까요? 제가 이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AI 구글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디램 랜더 프레스가 얼마나 들어간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가 가는데 왜 지수가 못 가? 왜 상고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반도체는 내년에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안 되니까 올해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요 가장 밀었던 게 뭐냐면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 관련주 작년에 아마 다 아시겠죠. 미중 보호무역이 진행되면 중국의 내수를 굉장히 부양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도 올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중 보호무역으로 굉장히 부딪히게 되면 중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수 비중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올해는 그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수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소비주가 작년만큼 그렇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올해의 트렌드가 뭐냐면 미중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중국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이런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버렸죠. 그렇죠.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 아까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좋은 홀짝 박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KMW의 이익률 성장률이 굉장히 커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패러다임에서 들어갔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만날 때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펀드가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시가총액 좋은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질을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펀드 수익률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중소형 테마주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잡주 아니고 중소형 테마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이렇게 확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쪽이 2배, 3배 나면서 전체 펀드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앞에 하나만 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차트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거 있죠. 몇 년 이렇게 했던 아까 촐짝 박사님 준비했던 예. 그 차트 보면 제가 매번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의 상승을 봤을 때와 지금부터의 상승은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승은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성장률이 3%대로 올라오는 장세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장세는 어떤 장세인가 하면 저성장에 갇히는 장세거든요. 네. 일본이 이랬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가요, 지금. 환율도 똑같이 가고 제조업에 대한 메커니즘도 똑같이 가고요. 심지어는 펀드의 구성도 똑같이 가요. 이거 만약에 지나면요, 우리도 미국처럼 간접 투자 상품이 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에 묻힐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예전처럼 은행주, 건설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중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미국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4차 산업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